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간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토지가 나온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건은 한번 유찰되면 제가 입찰을 하고 싶은 토지이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부천시 2월에 있는 농지입니다. 지분입니다, 지분. 이 물건 지분은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정도의 지분이고요. 일단은 지도부터 먼저 보시면 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천 요월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죠. 앞에 전부 다 빌라촌들이고요. 자, 여기서 로드뷰로 잠깐 봐보시면 내용을 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근처에 전부 다 주거지역인 거죠. 주거지역에 바로 앞에 있는 이 농지인데, 자, 이 농지들을 보시면 바로 여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농지들인데, 이거를 스카이뷰로 좀 보면 조금 얘기가 좀 다르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뷰로 보시면 자, 바로 보다시피 이거 보이시죠? 이 비닐하우스 이렇게 있는데 비닐하우스 반 정도가 이렇게 물려먹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정말 할 게 많죠. 이 정도 소유를 할 수만 있다면요. 할 수만 있다면 할 게 많기 때문에 좀 괜찮은 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물건은 일단 중요한 거는 6분의 1 지분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6분의 1 지분이라고 하면 내가 이걸 사서 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6분의 1 가지고 뭘 할까요? 단지 이제 6분의 1을 가지고 해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른 지분들이 또 지분이 다시 경매나 공매에 나온다면 공유자 우선 매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6분의 1을 주장을 해서 약간의 텃밭을 좀 만들려고 좀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6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과연 이걸 낙찰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한번 유찰이 되면 금액이 얼마인지 봐보려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금 나오거든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보다시피 여기에 금액이 한번 유찰되면 언제 얼마에 된다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유찰되면 6천만원 정도입니다. 자, 6천만원 정도의 이 토지의 6분의 1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건지는 미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내가 6분의 1을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머지 6분의 5를 소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온다면 낙찰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6분의 1을 내가 낙찰을 받는다면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등기부를 먼저 보시면, 예, 과거 내역부터 일단은 제가 좀 띄워놔 봤는데요. 제일 먼저, 오래전에 워낙 복잡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2분의 1씩 가져왔습니다. 남철 땡씨하고, 남덕 땡씨하고, 너무나 여기에 남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제일 뒷부분만 가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전함으로 인해서 남철 땡씨와 남덕 땡씨인데, 이 두 사람은 부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둘 다 남자 이름, 물론 이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겠지만, 남자 이름 봐서는 부부는 아닌 걸로 보이고 다른 사람인 걸로 보여요.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남씨 집안에서 남씨로 온 걸 봐서 가까운 친척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남철, 이 사람의 지분, 남철 지분은 남기 땡씨에게 유증이 됩니다. 유증이 되었고, 이 남기 땡씨에게 유증이 되어서 이 남씨, 이 남철분을 A라고 하고요, 남덕분을 B의 집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집안이라고 한다면, 부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A의 집안의 토지는 남철 땡씨의 지분은 남기 땡씨에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남기 땡씨에게 이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남기 땡씨 A의 지분은 또다시 재산 분할에 의해서 구씨에게 이전이 됐습니다. 구씨 A의 지분이죠. A 지분인데, 자, 여기서 재산 분할이 되었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 남기 땡씨와 구씨와의 부부였겠죠. 부부였는데 이혼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지분이 이 사람에게 이전이 되었는데, 이 구씨는 재산 분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증여를 위해서 구씨의 지분은 어디 이전이 됐어요? 다시 또 남씨에게, 자녀들에게 이전을 된 겁니다. 이러면 왜 재산분할을 했나 싶은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재산분할을 기껏해서 받아왔는데 그 재산을 결국은 남씨 집안인 자녀들에게, 물론 이 이 A와 이 사람은 자녀지간이겠죠. 부모와 자녀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전이 된 걸 봐서는 참 이게 재산분할이라는 게 참, 어쨌든 이 A의 지분이 또 여기 이 세 명에게 이전이 됐습니다. A의 지분이 이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B 지분, 아까 위에 있던 가장 처음에 있던 B 씨의 지분이 두 사람에게 또 유증이 되었습니다. 유증 많이 보이죠 요즘에. 그래서 B 지분은 이 남기땡 씨와 남기땡 씨에게 유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기땡 씨와 남기땡 씨 이 사람과 B의 지분이 이전된 이 사람들과 A의 지분 이전된 이 사람, 이 세 사람과 A의 세 사람과 B의 두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일까요? 어느 정도? 먼 친척이겠죠. 아무래도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먼 친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달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쉽지 않게 좀 퍼지게 되니까요. 여기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이 두 사람도 친척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만약에 물론 뭐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지만 공유 분할로 받아온 거 보면 좀 친척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A의 지분과 B의 지분이 각각 이전된 상태에서 A의 지분인 이 한 사람분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경매로 나오게 되면 공유적 우선 매수를 누가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남진땡 씨와 남주땡 씨가 할까요? 아니면 B의 지분권자들이 할까요? B의 지분권자들은 당연히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할 것이고, A의 지분권자들이 형제니까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과연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다 서울에 살고 있고 이 물건만 봐도 이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솔직히 보다시피, 아까 지도를 보다시피 이 물건 지금 이미 누군가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이 지분 잊어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봐보시면 이 두 사람만 해도 같은 주소지인 거 봐서 같이 살고 있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금액이 한 번 유찰된다 하더라도 6천만 원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6천만 원을 들여서 뭘 해야 돼요? 6천만 원 딱 샀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특별히 뭐 소송을 많이 하는 그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만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낙찰 받아서 6천만 원을 그냥 써서 그냥 먼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6천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낙찰 받을 가능성이, 즉 공유자 우선 매수를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으로 저는 보여주므로 이 물건 한번 유찰이 되면 꼭 들어갈 생각이니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